여러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반토막 났습니다. 7.9%까지 떨어졌어요. 1분기만 하더라도 18.3%였거든요. 완전히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지금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예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 왜냐하면 2020년 1분기에 마이너스 6.8%가 떨어지면서 야, 이거 어떡하나 걱정을 했던 사람들이 2021년 1분기에 18.3%가 성장하면서 야, V자 반등했어.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분기에 이렇게 빨리 7.9%로 떨어지니까 걱정이 늘어진 겁니다. 걱정이. 실질적으로도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도 모든 지표들이 조금 떨어지는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국의 월간 산업생산 증가율 지표예요. 우리 같으면 전산업 생산하고 똑같은 지표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쭉 빠지고 있어요. 35.1%까지 올라가더니 매월 빠지다가 지금 6월에는 8.1%까지 망가졌습니다. 8.1%까지. 이게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생산 증가율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누적으로 생산도 점점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생산이 빠지고 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설비투자, 우리 설비투자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설비투자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1월달, 2월달에는 35%까지 늘어나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율이 6월달에는 12.6%까지 망가졌어요. 이만큼 떨어진다는 사태가, 그러면 생산도 떨어져, 투자도 떨어져. 그러면 소비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소비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피크아웃이라고 하나요? 이제 정점을 지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비도 떨어졌습니다. 소비도 2021년 1월에 33.8%, 2월에 34.2%까지 늘어나더니 6월에는 12.1%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전달보다도 12.4%보다 낮아졌어요. 이러니까 고용까지도 빠졌습니다. 고용까지도. 도심 지역의 신규 고용이 24%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698만 명 늘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이전에는요 737만 명이나 늘었단 말입니다. 결국 지금 중국 경제가 상고 하절을 지금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상반기에는 고성장, 하반기에는 저성장, 이 모양새로 지금 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저성장의 쇼크를 생각합니다. 중국이 사실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많은 제품들을 지금 생산해서 전 세계에다 팔거든요. 전 세계에다가. 그래서 중국의 어떤 최대한 산업 생산은 계속 올라줘야 돼요. 그래야지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경제가 계속 회복해가는 추세를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피크아웃돼서 떨어졌다는 것은 어째 보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한국 경제입니다. 왜냐고요? 대한민국 경제가 중국에 의존하는 수출 비중이 엄청납니다. 상반기 지역별 수출 비중을 보면요,
중국의 30.9%입니다. 30.9%. 엄청나죠? 예. 다른 나라도 조금씩 늘긴 했지만 중국만큼 이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아세안이 16.4%로 2위를 차지했고요. 미국보다 더 많아진 거죠. 미국은 15.2%, 유럽연합은 10.4%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일본도 4.7%, 중남미 4%, 기타가 18.4%였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큰과 동시에 중국에 수출하는 내용을 보면요. 완제품보다는 부품과 중간재가 많습니다. 완제품보다는 부품과 중간재를 많다는 것은 중국이 우리나라 부품을 수입해서 우리나라 중간재를 수입해서 그들이 조립하거나 만들어서 전 세계에 내다 판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빠진다. 이 말은 앞으로 우리 수출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수출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많이 늘었어요. 예, 기적이라고. 회복도 회복이지만 뭐 41%, 4월에는, 5월에는 45.6%, 6월에는 39.7%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늘어나겠느냐 이거예요. 계속 늘어나겠느냐. 자칫 잘못하면 그나마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중국 의존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우리 수출이 하반기에는 꼬꾸라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전망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경제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하반기 위험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하반기 위험이라는 게.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경제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빚더미잖아요. 빚더미. 그래서 내수가 망가져서 정부가 돈 풀어서 내수 살리자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수출 과저도 지금보다가 더 많이 떨어져서 힘들어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경제 예상했던 것보다가 위기에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만큼 대내외적인 악재를 그대로 품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경제가 위험하다는 뜻도 되겠죠. 어쨌든 이 위험한 시기에 여러분들 잘 버티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더 큰 위기를 잘 버텨야지 더 큰 이득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위기 속에 부자도 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늘 우리가 소통하면서 이 위기 속에서 헤쳐나가는 법도 배우고요. 또 부자가 되는 법도 배우자고요.